자, 정화순 논설위원, 오늘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서 같이 승복한다, 뭐 이런 공동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건 없었네요. 이게 진지한 어떤 논의의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뭐 양당의 회의석상에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 요구, 촉구 내지는 공격의 소재로 승복이라는 얘기를 승복이라는 단어가 소비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탄핵에 대한 탄핵의 기각 또는 인용에 대한 승복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난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는 여야 4당이 모여서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한번 승복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좀 안심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탄핵 이 선고 이후에 예상되는 어떤 그런 후폭풍을 좀 더 완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승복을 안 할 도리는 없지 않습니까? 뭐 이게 탄핵이 인용된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이 탄핵 인용에 따라서 이게 오는 조기 대선을 뭐 보이콧을 할 겁니까? 아니면은 뭐 민주당이 탄핵이 기각됐다 그래가지고 뭐 의원직을 전부 다 사퇴하고선 가두투쟁에 나설 겁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 뭐 승복을 안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는데, 다만 정말로 이 탄핵 정국을 지나치면서 그 이후에 있을 그런 후폭풍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좀 여야의 노력이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보여주는 쪽으로 국민의 어떤 그런 지지는 좀 더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정은 전 조국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가끔 만나시는데 석방된 이후에 만나신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좀 승복 선언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여러 곳에서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간접적으로라도 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사자이잖아요. 네. 승복하고 말고가 없이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쳐요. 그리고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알려진 대로 단심제잖아요. 네. 판결이 선고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뭐 불복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복 선언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절차적 위법을 저지르고 또 불공정 시비에 많이 시비에 오르고,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원 자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이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진행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지금 이미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저는 뭐 이 승복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요즘 하는 걸 보면 갑자기 단식하고 삭발하고 나오고 막 사생결단으로 나오거든요. 오늘은 또 보면 무슨 최후의 통첩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 저런 것이 민주당이 지금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벌일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미리 내놓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이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빨리 나서서 승복 선언을 하고 모든 지금 이 정치적인 언사를 중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재명 대표도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승복해야지 뭐 다른 수도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여야 양측 그리고 대통령까지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승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야 헌재 선고 이후에 분열도 좀 적을 것 같고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결국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탄핵 심판에 오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아무런 조건 붙이지 않고 따른다,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해요. 오히려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된다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인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벌써 승복을 안 할 밑자락을 깔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붙이지 말고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인다, 승복한다
라는 입장을 우선은 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고 네. 그리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냈으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불복을 민주당이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불복할 수 있는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우리 억울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적법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불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네. 그것이 지난번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그러한 이제 국가적 혼란을 야기시킬까 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건데요. 전 최우선적으로 그 조갑재 씨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선언을 무조건적인 승복선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물론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이해 당사자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서 탄핵 소추를 한 것이고 지금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곧바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 항소심 대법원 판결을 거쳐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 박탈되면서 그다음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도 많은 사건들 때문에 교도소인이 예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불복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민주당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생결단식으로 단식까지 합니까? 네. 저도 그래도 잠시라도 잠시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은 윤석열 감옥에 갇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과정. 이것에 대한 분노를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규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신속하게 판결을 내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검찰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데 그 결과를 미리 아세요?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지금 아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지금 2심의 갑자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갑자기 몰라요. 지금 저렇게 막 그 이상한 행동을 저는 하는 말은 거예요. 안 잘랐지 않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요. 그때 보시죠. 그래서 뭐 미리 예측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이렇게 물타기로 이렇게 네. 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분들 보시니까 알겠습니다. 주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서 또 부탁드립니다만 알겠습니다. 주제대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 속 시원한 승복선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었는데 민영배 민주당 의원 오늘 정화순 논설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119 예.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게 단식 농성 들어간 지 8일째입니다. 건강에는 뭐 별 이상이 없나요? 예, 뭐 지금 현재로서는 병원에서 뭐 이쪽이 이제 이 요양 중인 것 같은 치료 중인 것 같은데 특히 이 방송 시작하기 앞서 옆에 계신 복경 의원님한테 여쭤봤더니 아예 8일 전에 단식 농성 시작할 때부터 좀 민영배 의원이 좀 몸 상태가 완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어제 밤에 매우 춥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그렇죠. 눈까지 왔는데 네. 약간 이렇게 천막을 좀 온기를 이렇게 넣어주는 그 발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제 좀 더 추웠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 민영배 의원이 이 견디지 못했던 것 같은데 5명이 같이 지금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민주당의 민영배, 그다음에 우리 뉴스 브리핑에도 출연하시는 박수현 의원, 그다음에 위성곤, 김준혁 의원, 그리고 진보당의 윤정호 의원인데 8일째에 대해서 이제는 이분들은 좀 이제 철수를 하시고 또 다른 의원들이 이제 이 단식 농성을 이어받기로 했답니다. 복귀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요. 그 옆에 그보다 하루 전에 단식 농성을 시작한 김경수 전 지사는 아직까지 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네, 자 복귀영 의원님 일단 이 장외 집회를 계속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일부에서는 지금 전략도 없이 몸만 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던데. 일부 부담도 있죠. 저희가 이제 제1당인데 이게 장외 집회에 집중하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의견들을 자주 나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 과정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모습이라 이것을 두고 우리가 그냥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 할 일을 해태하는 것이다. 네. 라는 의견이 더 많고 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상식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법이 또 검찰이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 지금이라도 항고를 한다든지 네. 라는 조치를 하면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멈출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계기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어떤 그 뭐 지금의 투쟁의 노선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기에는 아무런 계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도 굉장히 답답하고 네. 저희들은 국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국회라도 제 몫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적어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민생과 관련된 그리고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의하고 토론하고 본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항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히 판결을 해주시면 저희는 다시 국회에서 민생을 지키는 모드로 전환을 할 겁니다. 네, 자 여당 일각에서도 초동 가서 단식을 하시지 왜 광화문에 가서 단식을 하십니까? 검찰에서 항고하라고 요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뭔가 민주당이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일이 늦어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판결 선고 대법원 판결 선고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부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 기미가 없죠. 이재명 대표의 충성심이 아니고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진작하지 왜 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막 이러십니까? 네, 안정된 상태 속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탄핵을 완전히 진행하고 싶었던 것이고 민주당이 완전히 일극 어버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지금 막 저렇게 하는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제가 봐서는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국민의힘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까?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게 여기서 아니고, 토론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서로 주제에 집중해서 합리적인 토론을 저는 아주 주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왜 저 단식을 중단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